네, 안녕하세요. 엔드게임 이벤트 긴급 대응기를 발표하게 된 배민 프론트 서버 개발팀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긴급 대응이었고요. 이제 부제가 배민 서비스실 개발자 어셈블인데 어셈블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고 저는 이제 배민 프론트 서버 개발팀에 있는데 이벤트 대응한 발표를 하게 돼서 뭔가 새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네요. 이제 민국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에서 이제 4월 달에는 저희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뭐 이제 치킨 영원, 짜장 영원 하고, 저는 사실 그 4월 29일 날 출근할 때 저희가 그대로 선착순 이벤트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 할인 종목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선착순이 아닌 추첨 이벤트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고,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사용자가 그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서 여기서 할인 도전을 누르면은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고요. 참여를 하면은 이제 이런 페이지가 1분 동안 나와요. 이제 바로 참여한 경우에는 이제 남은 시간이 현재 그 1분 동안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위에 이제 참여 인원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시간은 계속 1분 동안 깎이고, 예를 들어 뭐 6시 30초에 들어왔다 하면 이제 30초가 남아있을 거고, 참여 인원은 계속 갱신되는 그런 이벤트였고요. 그럼 이렇게 참여를 진행하고 1분이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딱 나오면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여쭤본 게,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뭐 미래를 본다라고 한다고 하고, 이제 이벤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당첨 쿠폰이 나오거나 쿠폰이 사라지는, 네, 그렇게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4월 29일에 이제 이 이벤트를 이렇게 30분 간격으로 6시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벤트의 예상 참여자는 이제 약 30만 명 이상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분 동안 하는 이벤트에 순간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제 30만 명이 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6시 이벤트가 시작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런 화면이 나옴과 동시에 이벤트가 실패했죠. 네. 안타깝지만 어쨌든 실패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바로 앉아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팝업을 띄우고 6시에 진행 못한 거를 이제 8시에 다시 개비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쿠폰 파트 쪽에서 이제 개비를 해주시고 이제 8시에 이벤트를 했는데, 네, 이렇게 이벤트를 했는데 이벤트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죠. 8시에 이벤트 준비를 해서 했지만,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미흡했었던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벤트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30일에 이거 이벤트를 2배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간 공약처럼 이제 팝업을 띄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 29일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발표한 데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발표하고 싶은 거는 이 이벤트가 실패한 거에 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이 이벤트를 저희가 어쨌든 30일 날 성공을 시켰잖아요. 다들 아시니까. 네. 30일 날 성공시켰던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2개의 이유가 같아요. 어떤 이유를 했냐 안 했냐로 우리가 성공했고 실패했고가 갈렸었던 거죠. 네. 네, 그런 이유고요. 이거는 한번 지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4월 29일 날 이제 6시에 했던 이벤트는 대략 이런 상황이었어요. 뭐 이제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좀 개비를 해가지고 이제 8시에 이벤트 다시 진행했을 때도 보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벤트 못했고, 네, 이렇게 8시 이벤트도 못하고 9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 9시가 됐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프론트 서버 개발팀 팀장이신 영한 스트레인지님이, 네, 내일은 꼭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지셨었죠.
근데 저희 팀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프론트 파트는 이제 뭐 앱 그 가게 노출 파트와 프론트 서버 파트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진 못했거든요. 이때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걸 어떤 설계로 바꿔야 내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고요.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뭐 슬랙에서 저희 팀 내부에서는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쿠폰 파트한테 이제 좀 더 좋은 설계라던가 어떤 식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고 싶으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 좀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작업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좀 좋은 안을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의 실장님인 캡틴 이터너티님, 네, 오브젝트의 저자이신 영호 실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배민 서비스실 개발자 어셈블이라고. 실제로 외치시진 않으셨고, 족발을 시켜주셨습니다. 족발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구나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는 실제로 이제 실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이건 그때 당시 기준이라서 주문 서버 개발팀하고 프론트 서버 개발팀하고 이제 각 파트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프론트 서버 파트에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실 전체가 어셈블이 돼서 프로젝트 엔드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엔드게임을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모두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비효율일 수 있으니까 저희 또 한 번 더 영한 스트레인지님이 그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딱 단 한 가지의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랑 그 가게 노출 파트의 용근님을 데리고 이거를 끝내겠다. 내일은 이렇게 하면 내일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발탁된 상황에서 이제 뭘 하면 되나.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뭐 설계를 이제 어드바이스 하긴 했지만 이런 걸 이제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냐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벤트 참여 트래픽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이제 프로젝트는 다시 만들고, 기존 이벤트 코드는 또 살리고, 뭐 스프링 부트는 올리면서 제디스에서 레투스로 바꾸고, 뭐 이벤트 API 다시 만들고, 또 API 또 만들고, 뭐 이런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거의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시간이 딱 17시간 주어진다는 거였습니다. 17시간 내에 저 미션들을 다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게 1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딱 17시간이 남은 상황이었고요. 이때 저희 목표는 되게 단순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이벤트 참여하는 이것과, 그리고 이벤트 참여 중 1분 동안 이벤트 참여하고 있는 중에 그 이제 호출하는 저 참여 인원 갱신하는 API,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커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여를 30만 명이 하면은 1분 동안 30만 명이 1분 동안 API를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부하가 상당하다는 거를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쿠폰 파트 코드를 사실 제가 아직도 안 봤거든요. 어제 조금 봤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사용자가 요청이 왔을 때 레디스로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바로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돼 있었어요. 뭐 대부분의 서비스들도 그렇고 뭐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처리하시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어쨌든 순간 트래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기로 논의한 실내 팀 내에서 같이 이렇게 논의한 최종 설계는 이 방향이었어요. 이제 이 부분도 일단 설명드리면은,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뭐 조인 이벤트 컨트롤러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메모리 큐에, 인메모리 큐에다가 적재를 바로 하는 거죠. 레디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조인 이벤트 스케줄러라는 게 이제 0.1초마다 돌아가면서 인메모리 큐에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스에 적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그 기존 구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이벤트 참여를 5만 TPS가 나온다 했을 때는 레디스 쪽에 5만 TPS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1대1로만 생각해도, 만약에 1대2면은 더 심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만이면은 10만이 들어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설계를 선택한 이유는 레디스에 들어가는 이 요청, 리퀘스트 콜 자체를 줄이기 위한 설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5만 TPS가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인메모리 큐에 데이터를 쌓는 건 5만 TPS였겠지만 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이 스케줄러가 그 0.1초마다 돌기 때문에 10TPS밖에 안 되는 거죠. 레디스 입장에서 이제
10tps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tps가 올라가더라도 10만 tps가 되더라도 같은 구조로 계속 유지하죠. 대신 이 10tps라는 거는 데이터를 큐에서 그 메모리에서 꺼내올 때 청크 단위로 이제 저희가 정한 청크 사이즈만큼 가져와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의 그 적절한 양과 이 스케줄러의 주기는 저희가 적절하게 계산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유저가 리퀘스트를 날리면은 그게 이제 서버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인메모리 큐에 계속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쌓기만 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입장에서 보면은 스케줄러는 이제 0.1초마다 돌아가면서 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청크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이 데이터를 청크 사이즈만큼 읽어서 청크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레디스한테 한 번에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부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부하 감소 효과가 있었고,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에즈에서 투비로 바꾸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뭐 이벤트 참여자 수 조회도 똑같은 그 설계의 논리를 가지고, 대신 여기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레디스한테 읽어서 메모리에 쓰는 상황이고요. 아까랑 반대죠.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는 인메모리에서 그냥 읽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고, 이것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네,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똑같게 이제 백그라운드 단에서 레디스에서 0.1초마다 읽어서 메모리에 쌓아놓고 사용자 요청이 몇 번 오건 이제 메모리에서 읽는 거죠. 각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게 되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 나오니까 이제 그냥 만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쿠폰 파트가 이제 그 기존에 작업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고 그 브랜치 기존 코드를 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저랑 용근님이 진행했던 거는 우선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자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거기에 이제 테스트 코드들을 추가하면서 실제 동작하는, 워킹하는 저희 그 설계 코어 로직을 작성하는 거고요.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용근님이 제 옆에 오셔가지고 서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테스트 코드 짜면서 그 실제 구현체를 작성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영아님하고 같이 병합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프로젝트가 시작도 안 한 상태지만 우선 동작하는 코어 로직을 빠르게 만들기 시작했었던 그런 점이었고, 그러길 잘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도 그렇게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게 하지만. 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1시 44분이 됐어요. 네, 아직 여유롭죠? 16시간이 있으면.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빈 프로젝트를 정리해 주셨어요. 쿠폰 파트에서. 이제 기존 리파지토리에다가 새로운 브랜치를 따주셨고, 브랜치명은 이제 더 엔드게임이고요. 그리고 네, 영호 실장님이 아우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울부짖으신 건지 지금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브랜치는 사실은 아예 전부 다 날려가지고 딱 그 빌드 그래들만 기존 걸 넣고 아예 이닛처럼 아예 올려주셨어요. 기존 프로젝트를 다 날려버린 상태였던 거죠, 코드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주로 했었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스프링 부트 의존성을 2.1점대로 올리는 거와, 그리고 기존 의존성을 좀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어쨌든 코드를 그냥 정리하고 좀 최신화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됐었던 것 중 또 한 가지는 그 제디스를 레투스로 바꾸는 거였어요. 기존에 올려주셨던 빌드 그래드는 당연히 1점대여서 이제 제디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바꾼 이유는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제디스를 쓰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해 리플리카를 만약에 뭐 2개 이상으로 뭐 5개까지 늘린다 했을 때, 그 제디스를 쓰는 상황에서는 이 제디스 커넥션 팩토리라는 그 빈을 그 리플리카 개수만큼 만들고 우리가 직접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코드를 짜면 되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신뢰하려면은 이제 레투스로 바꾸면은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제 2.1대로 올리면은 그 레투스 커넥션 팩토리를 쓸 때 이제 레디스 스태틱 마스터 리플리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서 쓰면은 이 커넥션 팩토리 하나로 그 라이트를 할 때는 마스터로 라이트하고 리드를 할 때는 리플리카로 이 부하 분산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5대가 되더라도 이 커넥션 팩토리에서 적절하게 설정만 한다면은 읽기의 부하를 다 분산할 수 있어요. 개수만큼, 리플리카만큼. 네, 그런 점 때문에 했고요. 뭐 이걸 굳이 했어야 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때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걸고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했던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으로. 네, 그리고 이 뭐 제디스랑 넥투스 관련된 거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사전 같은 존재죠. 여기 블로그에 보면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TPS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 이제 4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끝날 때까지 저희가 1초도 안 잤습니다. 참고로. 용근님하고 저는 1초도 안 잤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네, 방금, 네. 이제 4시에 저희가 1차 코드 병합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부트 올리고 코어 로직 만든 거하고, 이제 쿠폰 파트 쪽에서도 이제 그 결과 처리라던가 이벤트 후 처리하는 부분,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병합을 하고, 이게 베타를 배포했는데, 이제, 한 번에 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했는데 잘 돼서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됐었던 남은 일은 성능 테스트를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성능 테스트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저희가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성능 테스트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의해서 단위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코드로 병합해야 되고, 쿠폰 파트랑 저희가 작업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 통합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벤트 실제 시나리오를 태워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뭐 성능 테스트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6시 되더라고요. 뭐 근 7시 되고, 아직도 11시간 남아 있었죠. 네, 있었는데, 네, 이제 성능 테스트만 하면 되겠다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아까 11시 이거 보고 이때 생각했던 게, 이거 그냥 되겠는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성능 테스트를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동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트래픽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해도 나오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이제 TPS가 많이 치진 않았는데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길래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그래서 7시부터 계속 삽질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출근 시간이 지나서 SRE 쪽에 지원을 요청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SRE 쪽에 제가 바로 요청을 했는데, 막 내려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그 ELB 웜업 신청도 하고 뭐 해보고 하는데도 이게 쉽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못 찾다가 결과적으로 찾았는데요. 시간을 많이 써서 찾았는데, 이것도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앵그라인더 쪽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이벤트 ALB로 요청을 보낼 때 당연히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당연히 문제될 게 없는데, 앵그라인더에서 보내는 요청이 어느 순간 이벤트 ALB로 요청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청 자체가 아예 리퀘스트가 뭐 들어갔는데 전파가 안 된 게 아니라 리퀘스트 받은 흔적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성을 보니까 앵그라인더가 구성된 게 프라이빗 VPC에 돼 있고, 이제 이벤트 ALB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성능 테스트하는 환경에서 낫 게이트웨이를 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끊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앵그라인더에서 이제 프라이빗 VPC에서 퍼블릭으로 나가기 위해 낫 게이트웨이를 요청하는데, 저희가 부하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TPS를 엄청 많이 보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낫 게이트웨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정확한 문제는 이제 낫 게이트웨이도 그 포트를 할당받을 수 있는 그 개수에 제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한 수를 넘어가가지고 실제로 이런 에러가 나고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사내 그래프 하나 보면은 보실 수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시면은 좀 좋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에러가 나고 있는 게 발견돼서 이걸 이제 SRE에서 찾아주셨거든요. 사실 이거를 좀만 더 늦게 찾았으면은 저희의 이벤트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7시부터, 새벽 7시, 아침 7시부터 네, 진행을 해서 이 문제를 1시에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시간은 4시간이 남았죠. 제가 아까 11시간쯤 아침 7시 이거 뭐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이때 진짜 사실 좀 암담했거든요. 네. 4시간 남은 거 보고. 네. 이때 이제 다시 저희
인프라 재구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다시 성능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프라이빗 VPC와 프라이빗 PC로 다시 세팅을 했고요. 이 세팅 하다 보니까 이제 2시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3시간이 남아버리니까. 네, 이제 저희 뭐 이제 준비한 거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때쯤에 이제 5만 TPS를 확인합니다. 네. 네. 등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했고 이제 5만 TPS 확인했고 저희가 이제 3시 57분쯤에 이제 드디어 통합 성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는 이제 승균님하고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했어요. 3시 57분부터 여기 마지막 시간 보시면 5시 24분인데 그 뒤에도 몇 번 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그냥 실제 이벤트 열고 이벤트 참여하고 부하 성능 테스트 제가 보내서 TPS 보내면서 저희도 참여해가지고 결과 잘 나오는지 보고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 고쳐 나간 거죠. 결과 처리가 더 말끔해지고 참여도 더 잘 되게 계속 이런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5시 40분이 됐습니다. 진짜 20분 딱 남았을 때, 네, 20분 남았을 때 운영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거 하나라도 틀어졌으면은 배포가 늦어졌을 거고 배포를 못 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아예 개발을 못 끝내서. 네, 그런 상황이었고 58분이 딱 됐습니다. 딱 2분 남은 상황. 그때 이제 딱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딱 이런 상황이었고 딱 이벤트가 시작을 합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됐을까요? 네. 잘 됐겠죠?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마치고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아주 그 타워를 쌓았죠. 이게 네, 저 결과적으로 이 이벤트 이게 한 줄기당 이제 한 이벤트 참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0분 텀으로 진행된. 그래서 대략적으로 300만 RPM이 나왔고 이제 저희가 한번 뽑았었던 성능 테스트로 5만 TPS 정도를 참여도가 있었습니다. 네. 트래픽은 사실 이랬는데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잘 버틴 거냐라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뭐 트래픽은 저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네, 그래 잘 버틴 거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네, 잘 버텼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응답 속도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250ms 안에 떨어지고요. 뭐 아주 타워도 아주 이쁘게 쌓아졌죠. 그리고 아까랑 좀 다르게 보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설계했던 거 기준으로 레디스 쪽의 네트워크 아예 날아가지가 않아요. 핀포인트에서 봤을 때. 그래서 모든 요청이 인스턴스에서 끝나는 상태로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다시 이벤트 시작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벤트 시작 전에 제 심정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막 이제 다들 아마 막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막 걱정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거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문제 나면 바로 엎드려 뻗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리에서 엎드려 뻗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자신감이 사실 있었어요. 이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거였어요. 저희는 사실은 이거 이벤트 관련돼서 10만 TPS를 미리 뽑아봤었거든요. 사실 10만 TPS면 600만 RPM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인구 증가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한동안은 없을 이벤트 아닌가 싶다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믿고 사실은 이벤트 할 때 사실 뭐 찌릿찌릿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걱정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뭐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은 네, 안 되죠, 그러면.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단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도 이 이유 때문이고 실패했던 것도 사실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발표를 들으셔서 감이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하신 거에서. 근데 뭐 빨리 시작한다. 뭐 당장 1시부터 언능해서 1초도 안 자고 한다. 뭐 일단 만들기. 뭐 테스트 코드 먼저 짠다. 뭐 그런 것들. 네. 아니면 뭐 측정과 기록.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갈아 넣는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딱 그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빠른 피드백을 활용한 반복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성공했던 이유도 이거고 실패했던 이유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해서 저희가 성공한 거고, 이 빠른 피드백을 활용한 반복을 못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하신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9일 날은 실패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빠른 피드백과 그거를 활용한 반복,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반복할 수 있는 환경, 아까 저희가 인프라 구성했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 여기서는 뭐 테스트 코드라고 저는 딱 단정지어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테스트 코드 필요하죠. 개발할 때 그것만큼 빠른 피드백과 반복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이제 성능 테스트 관련된 것도 있어요. 성능 테스트 관련된 완벽한 시나리오 스크립트, 성능 테스트 환경, 그런 것들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키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있으면 이제 여기에 있으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믿음직한 동료. 옆에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짜고 있는 이제 용근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믿어주는 대장님이라고 이제 저희 이거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저희 영호 실장님, 뭐 영환 팀장님, 용준 팀장님 이렇게 같이 다 하면서 계속 다 같이 막 얘기하고 뭐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재밌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원팀으로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럴 때 진짜 이런 이벤트를 넘어서 그 어떤 어려운 이벤트더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었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간단한 명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다 유명한 말이라서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게 마인이 한 말인데요. 이제 팀이란 무엇인가? 팀은 다른 누군가가 실패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며 팀의 어느 누구도 실패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진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팀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팀이 되도록 점점 더 이렇게 빌드업 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은 제가 공유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내용이 주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